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감 디자이너 하트빠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신건강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신역동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인간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인간의 본성은 인간은 자유의지, 자기 결정, 책임감, 자발성보다는 무의식적인 힘에 의해 지배를 받는 수동적 생활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성적 본능과 공격적 본능에 의해 결정되고,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동이나 사고, 감정은 무의식적인 긴장 상태의 성적 충동과 본능을 만족시키려는 욕망에 의해 동기화되죠. 인간은 무의식적인 내적 충동에 의해 야기된 긴장을 제거해 쾌락을 추구하려는 속성을 지니며, 이를 방해하는 사회적 요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항하려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결정론적 인간관을 보여줍니다. 인간에게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건도 반드시 과거의 어떤 일과 연결되어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이죠. 인간의 기본적 성격의 구조는 만 5세 이전의 경험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봅니다. 인간의 심리적 문제는 만 5세 이전까지의 초기 아동기의 경험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으면서 심리성적 사건에 의해 결정되죠. 인간의 현재 생활은 과거 속 포로처럼 과거의 무의식적 경험으로부터 연결되는 행동과 선택의 결정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개념입니다.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긴장 상태에 의해 유발되는 소망의 집합체를 본능이라고 규정하면서, 본능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의 행동은 본능에 의해 결정되고,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방해를 받게 되면 불안감이 발생하는 것이죠. 본능의 역동성은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삶의 본능은 생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타인과 사랑을 나누고 개인의 창조적 발전을 도모하는 에너지를 포함합니다. 개체의 생존과 번식의 목적을 둔 성, 배고픔, 갈증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죠. 죽음의 본능은 무생물 상태로 돌아가려는 인간의 충동, 무의식적 소망을 말합니다. 인간 행동의 파괴적 성향인 잔인성과 공격성, 자살, 살인, 전쟁 등 파괴적 혹은 부정적 힘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식의 자각 수준인데요.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을 지도로 개념하여 의식의 자각 수준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의식은 지금 이 순간 본인이 자각하고 있는 마음의 작용을 말하고, 경험과 감각, 지각, 기억 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면 의식의 내용은 계속해서 변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의식은 지금 의식하고 있지만 전에 의식했던 것으로 이용 가능한 기억을 말합니다.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나 생각 등으로 노력하면 접근이 가능한 영역이죠. 무의식은 인간이 지각하지 못한 경험과 기억, 정신 내용의 대부분으로 충족되지 못한 본능적 소망이나 억압된 욕구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무의식 영역은 일반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나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기억이 저장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정신분석에 초점이 되는 영역으로 인간 행동의 동기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방어 기제도 무의식 영역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기제이죠. 정신구조의 단계입니다. 프로이트는 마음과 정신의 구조를 원초아인 이드, 자아인 에고, 그리고 초자아인 슈퍼에고로 모형화하였습니다. 세 가지는 서로 관련되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원초아는 생물학적으로, 자아는 심리적으로, 초자아는 사회적으로 작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초아는 본능적 욕구와 관련되며 리비도라는 성적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긴장을 감소하려는 쾌락의 원리하에 움직이며 인간의 1차적 사고와 관련되어 있죠.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없는 유아적 사고 패턴으로 참을성이 없고 즉각적인 요구를 원하는 영역입니다. 프로이트는 생의 만족감의 원천이며 정신 에너지의 셈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아는 본능과 외부의 현실 세계를 적절히 조절하여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현실 원리에 의해 작동합니다. 원초아와 초자아 간의 이성적 균형을 조정하며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죠. 따라서 2차적 사고와 관련되는데 현실 검증 과정을 통해 주관적 욕구와 외부의 현실을 구별합니다.
욕구와 양심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며 원초와 혹은 초자 쪽으로 이동하면서 개인의 갈등을 해소하죠. 초자는 정신구조의 최고 단계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도덕적이고 양심적 작용으로 행동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실보다는 자아의 이상을 추구하고 쾌락보다는 완전함을 추구하죠. 초자아는 부모 세대나 주변으로부터 물려받은 사회적 가치와 도덕, 윤리나 양심의 영향을 받아 사회적 원리를 따르는 데 3에서 4세부터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심리성적 발달 단계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성적 본능과 관련하여 성적 욕구의 흐름에 따라 발달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각 단계는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으며 서로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각 발달 단계를 원활하게 통하기 위해서는 욕구가 적절히 만족되어야 하는데 지나친 만족이나 불만족의 경우 고착이 발생되어 특정 단계에 머물며 성인기 성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강기는 출생 이후 1.5세까지이고 리비도의 자극은 입입니다. 욕구 충족으로 쾌감, 안정감을 갖고 신뢰, 애착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만족감과 쾌락을 통해 대상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죠. 항문기는 1.5세에서 3세로 리비도의 자극은 항문입니다. 적절한 배변 훈련으로 대상관계 발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자의 통제, 수용과 협상을 하고 있죠. 남근기는 3세에서 6세이고요. 리비도의 자극은 생식기입니다. 웨디푸스 콤플렉스를 경험하며 성 역할과 도덕성이 발달합니다. 성적 정체감을 습득하고 초자아의 발달이 이루어지죠. 잠재기는 6세에서 12세까지로 일시적 성적 활동 잠재이며 신체적 그리고 지적 발달이 왕성해집니다.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또래 집단과의 교류도 활발해지죠. 생식기는 12세에서 성인기까지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며 성숙한 성적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자립과 독립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게 되죠. 네 번째로 방어 기제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불안에 대처하려고 적응하려는 무의식적인 심리적 노력으로 방어 기제를 언급했는데 방어 기제는 과한 불안 상황에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작동하는 심리적 전략이기도 합니다. 방어 기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무의식적 수준에서 행해지므로 실제로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둘째, 방어 기제는 성격의 발달과 관련되며 성적 수준을 나타내죠. 셋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원되는 방어 기제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넷째, 지나치게 방어 기제에 의존하거나 무분별하게 사용할 때는 병리적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억압입니다. 의식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생각과 욕망, 충동 등을 무의식적으로 억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드는 경험일수록 억압의 대상이 되죠. 부정입니다. 의식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욕구, 불쾌한 충동 등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해 생각과 자각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가장 단순한 방어 기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해 불안감을 피하려는 방법이죠. 반동 형성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 욕구, 감정, 충동 등을 반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생각이나 욕구 등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기제로 가짜 자아가 형성되도록 합니다. 투사입니다.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생각, 충동, 행동 등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느끼거나 행동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치화는 자신의 감정과 충동들을 위협적인 대상이 아닌 보다 안전한 대상에게 이동시켜 발산하는 것입니다. 합리화는 상처받은 자아를 설명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는 것을 말하고요. 승화는 무의식적 충동, 갈등, 본능적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형태와 방법으로 전환해서 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행은 실패나 좌절을 경험해 불안한 상황에 놓일 때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이전 발달 단계나 행동 양식을 보이며 후퇴하는 기제를 말합니다. 내면화는 다른 사람의 가치나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죠. 부정적 내면화는 우울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동일시는 주위의 중요한 인물들의 태도와 행동을 담는 것을 말하고 보상은 실제적이거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자신의 결점 혹은 약점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강점을 과하게 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식화는 무의식적으로 의례적인 행동을 보이며 불안감과 긴장감을 해소하려는 것이고, 무효화는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행동을 무효화하여 자기를 보호하고 자신의 행동을 동기를 위장해 정교하게 의식화함으로써 사회적 승인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전환은 심리적 갈등과 불안, 긴장이 지속적으로 작용해 감각기관, 그리고 수위 근개에 그 증상이 전환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리는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신이 마비되거나 성격의 일부가 의식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를 말하죠. 이렇게 오늘 프로이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네잎클로버의 행운과 세잎클로버의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핫뚜빠였습니다. 모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감 디자이너 핫뚜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신건강 이론, 그중에서도 정신역동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융의 분석 심리 이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먼저 인간관입니다. 인간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존재로 전체성을 지니며 일생을 통해 분화되고 통합됩니다. 인간은 과거의 영향을 받으면서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미래지향적 존재이기도 하죠. 인간은 무의식의 영향을 받지만 의식을 통해 조절되고 변화 가능한 가변적인 존재입니다. 또한 인간은 자기를 실현하고 완성하기 위해 나아가고자 하는 성장지향적 존재이기도 하죠. 두 번째 주요 개념입니다. 첫 번째 자아이고요. 자아는 나에 대한 마음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각과 기억, 생각, 감정 등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자아는 인간의 심리적 기능에 의해 선택적으로 의식되며 개인의 의식이 타인으로부터 분리되면서 개성화가 이루어지죠. 개성화는 보다 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의식을 증가시키며 자아를 고도화합니다. 융은 인간의 이상적 발달은 보다 강하고 조화가 잘 된 자아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개인 무의식입니다. 개인 무의식은 인간의 의식 속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의식 영역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저장소로 과거의 경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억압했던 모든 감정과 성향이 담겨있죠. 개인 무의식은 무의식의 표면에 위치하며 프로이드가 앞서 언급한 전의식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유전되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나오는 무의식층을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적 경험이나 특성과는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발견되는 보편적인 내용으로 조상이나 종족, 전체의 경험, 생각, 감정과 관련된 사고, 또 원시적 성향을 의미합니다. 집단 무의식은 매우 깊은 성격 구조에 위치하는데 융은 집단 무의식을 중요한 개념으로 간주하죠. 콤플렉스입니다. 인간의 무의식 속에 내재된 기억, 사고, 정서의 집단으로 특정 감정으로 이루어진 관념 덩어리, 행동적 충동을 말합니다. 개인 무의식에 많은 기억이 쌓여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반드시 열등감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인간의 희노애락 모두와 관련되어 영감이나 충동의 근원으로도 작용합니다. 융은 콤플렉스를 의식화하는 것이 인격 성숙의 과제라고 말하였습니다. 원형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인간 정신의 가장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행동 유형이나 이미지 형상을 말합니다. 의식과 무의식 모두가 포함되죠. 인간의 행동과 인격을 형상화하는 대표적인 원형으로는 페르소나,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자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먼저 페르소나에 대해서 살펴보죠. 무대 위에서 배우가 썼던 가면을 뜻하는 라틴어로 성격이나 인물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외부에 표출하는 이미지 혹은 가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에서 주어진 자신에 대한 역할과 기대에 부응하는 태도나 모습을 말하고 있죠. 아니마와 아니무스입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억압된 여성성, 아니무스는 여성의 억압된 남성성을 말합니다.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내부에 잠재 있는 이성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죠. 그림자입니다. 인간에게는 개인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자아와 상충되는 의식하기 싫은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때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수용된다면 자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림자와 관련되죠. 자기입니다. 자아가 의식과 관련된 개념이라면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인격과 정신의 중심이 되는 개념으로 본래의 나, 선언적 나를 의미합니다. 자기는 콤플렉스와 원형을 끌어들여 성격의 조화와 안정성, 통합성을 이루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심리적 유형입니다. 융은 자아의 성향을 외향성과 내향형 두 가지로 구분하고 그 기능을 사고, 감각, 감정, 직관 네 가지로 구분해 인간의 심리적 유형을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자아의 성향을 살펴보면 자아의 성향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것으로 정신의 에너지가 외부 대상을 향했으면 외향형, 내적 정신 구조나 성찰을 향했으면 내향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아의 기능입니다. 자아의 기능은 외부의 환경을 인식하고 내면의 세계를 지각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을 의미합니다. 이성적 판단이나 평가를 요구하는 합리적 기능으로 사고와 감정을 들 수 있고, 이성적 판단이나 평가가 요구되지 않는 비합리적 기능으로 지각의 두 가지 형태인 감각과 직관을 들 수 있죠. 융은 인간이 어떤 기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어떤 기능을 덜 사용하는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마이어와 브릭스는 융의 이론에 인식과 판단을 부과하여 4가지 선호 경향에 따라 인간의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분류한 MBTI를 개발하였죠. MBTI와 관련된 영상들이 저의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네잎클로버의 행운과 새잎클로버의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하트빠였습니다. 모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감 디자이너 하트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신건강 이론, 그 중에서도 정신역동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관입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협동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으로 공동체 의식이나 사회적 관심을 지니며 이를 토대로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환경 속에서 나름의 인생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주관적 평가와 선택을 하는 목표 지향적 존재이고 합리적, 창조적 존재이죠. 인간은 부분으로 분리해 파악할 수 없는 전체로서 통합적 기능을 하는 존재입니다. 즉, 인간은 환경에 단순히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의 의미를 해석해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인 것이죠. 인간의 행동은 예외 없이 사회관계 속에서 일어나며 인간의 본성은 사회관계의 이해를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습니다. 주요 개념들입니다. 열등감과 보상인데요. 아들러가 말하는 열등감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 열등감으로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약하다고 느끼거나 기능에 저조함을 느끼면서 개인이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느낄 때 보다 안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인간의 열등감은 무엇을 추구하는 데 동기가 되며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자기 완성, 성숙, 잠재력의 실현 등의 필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은 열등감을 극복하여 보다 나아지려고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인간의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시도로 열등감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건전한 자극이고 반응이죠. 우월성의 추구입니다. 인간은 태어난 이후 평생 우월감을 추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나아가 자기를 완성하기 위해 혹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죠.
아들러는 인간의 우월성 추구 경향을 선천적 기본 동기라 하였으며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출생 시에는 잠재력으로 존재하다가 5세 정도에 자신의 목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실현된다고 하였습니다. 생활양식입니다. 생활양식이란 인간의 삶에 대한 목표, 직업, 우정, 사랑과 결혼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생활 가업에 대한 개인의 가치와 태도, 생활의 전략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개인을 구분하는 독특한 특징을 말합니다. 생활양식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며 이를 보상하려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죠. 아들러는 인간의 생활양식이 생애 초기 경험에 의해 거의 형성되며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으므로 생애 초기 가족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사회적 관심 수준과 활동 수준에 따라 생활 양식을 유형하여 지배형, 획득형, 회피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죠. 사회적 관심은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으로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 발전을 위해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을 말하며 활동 수준은 생활 가업과 문제를 해결하는 개인의 움직임으로 그 에너지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유형은 활동 수준이 높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심리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지배형은 활동 수준은 높으나 사회적 관심이 낮은 유형이고요. 공격적, 활동적, 반사회적, 그리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특징으로 합니다. 획득형과 회피형은 활동 수준이 낮고 사회적 관심이 낮은데요. 획득형은 타인에 의존하고 회피형은 모든 문제를 회피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입니다. 사회적 관심은 협동심, 연대의식, 동료의식, 공동체의식과 유사한 개념으로 공동체에 대한 공감 능력, 이상적 사회에 공헌하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인간의 사회적 관심은 심리적 건강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선천적으로 타고나지만 의식적인 노력으로 개발되는 것이죠. 사회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사람은 어머니이고 그 다음은 아버지입니다. 창조적 자기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생활 양식을 창조할 자유를 지니며 인생의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개인 심리 이론에서 창조적 자기는 인간에게 생의 의미를 제공하는 중요한 원리로도 간주되죠. 가족의 형상과 출생 순위입니다. 아들러는 유아기의 성격 발달에 가족원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같고 거의 동일한 가족 환경에서 자란 아동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회적 환경을 갖는 것은 아니죠. 가족원들의 관계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양육의 질을 결정하며 부모의 양육 태도와 질에 의해 자녀가 경험하는 열등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들러는 가족의 형상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 가족의 크기, 가족의 성별 구성, 가족에서의 역할 모델, 출생 순위 등이 생활 양식의 토대를 형성하고 대인관계의 기술을 학습하도록 하며 이후 성인기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 출생 순위를 매우 중시하였는데요. 출생 순위에 따른 상황을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아이는 부모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둘째가 태어나면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빼앗기게 되는데 아들러는 이러한 형상을 폐위된 왕의 모습으로 비유하며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자녀와 경쟁에서 지는 경우 과거 자신의 위치로 되돌리기 위해 저항하기도 하는데 결국 실패로 이어지며 스스로 고립되어 독자적인 적응과 생존법을 습득하게 됩니다. 결국 타인의 애정과 안정을 얻고자 하는 욕구에 초연해지게 되는 것이죠. 첫째 아이는 그 과정 속에 열등감, 협동심, 책임감이 발달하며 힘과 권위, 규칙이나 법을 중시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한편으로 부담과 심리적 압박으로 일탈의 경향도 지니게 되는 것이죠. 둘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첫째 아이와 관심과 사랑을 나눠 가지며 경쟁 속에서 자랍니다. 그렇기에 첫째 아이의 장점을 능가하기 위해 자극과 도전을 받으며 보다 빠르게 발전하기도 합니다. 경쟁심이 많고 자립과 독립이 이른 편으로 성공지향적 성향을 지니며 야망을 가진 성격이 되죠.
중간아이는 위아래로 형제자매를 두고 있어 윗 형제자매를 따라잡으려는 노력과 아래 형제자매보다 앞서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므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중간아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무력감을 느낄 수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에게 의존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사귀거나 사회관계를 맺는 일에는 장점을 지니며 가족 갈등 시 조종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죠. 막내 아이는 많은 관심을 받고 응석바지, 귀염둥이로 자라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 윗 형제 자매로부터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모두 물려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천덕꾸러기로 취급당할 수도 있죠. 자신보다 힘도 세고 특권을 지닌 형제 자매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독립심이 부족하고 열등감을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한 동기가 작용하거나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추구하면서 특정 영역에서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죠. 아들러는 도전적인 막내일 경우 혁명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외자녀는 경쟁할 자녀가 없는 위치에서 어머니에게 흥석바지로 자라면서 자기 중심적이 되거나 혹은 소심하고 의존성이 많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의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별 노력 없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자라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과장된 생각을 지닐 수도 있죠. 어린 시절 계속해서 가족의 관심에 초점이 되기는 하나 나중에 자신이 관심의 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가상적 목표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어떠한 목표를 지향한다는 개념이고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가상적 목표입니다. 가상적 목표는 현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으로 주관적이고 정신적인 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람의 가상적 목표를 이해하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의 의미와 생활 양식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도 저와 함께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네잎클로버의 행운과 세잎클로버의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핫뚜빠였습니다. 모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감 디자이너 핫뚜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신건강 이론, 그 중에서도 정신역동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아입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은 자아심리학이라고 불리울 만큼 자아의 기능과 성장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심리사회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는 자아에 대한 개념 이해가 필요하죠. 첫 번째로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이 아닌 의식의 영역에서 통제 가능한 자아에 의해 동기화됩니다. 그리고 자아의 기능은 타고난 것으로 신체, 심리, 사회적 요인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전 생애를 걸쳐 발달하는 것이죠. 자아는 인간이 일생 동안 외부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힘과 관련됩니다. 자아는 욕구의 충족, 타인과의 동일시, 학습, 발달 과업의 성취, 문제 해결, 스트레스 및 위기 대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아의 대처 능력 결여나 개인의 욕구와 능력이 환경 조건이나 자원과 합치되지 않을 때 사회적 기능상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환경을 강조하여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죠. 두 번째로 자아 정체감입니다. 에릭슨이 말하는 자아 정체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자기 자신을 이제까지의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지각하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개별성, 독특성에 대한 안정된 느낌을 갖는 것으로 타인과 같은 가치와 흥미, 관심을 공유하고 있어도 자신이 다른 사람과 분리된 개인임을 자각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자아정체감의 발달은 아동기의 동일시 경험에서부터 시작해 청소년 후기에는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는데 자아정체감을 형성한 사람은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 정치적 견해나 직업 등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에릭슨은 이러한 자아정체감을 평생에 걸쳐 발달되는 것으로 보았죠.
세 번째, 위기입니다.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이 전생에 걸쳐 일어나며 각 단계별로 개인이 직면하는 위기의 발달 과업이 있고 성격은 그 위기를 해결한 결과에 따라 자의 특질이 달라지면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각 발달 단계마다 개인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어떠한 심리적 요구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며 잠재 능력의 방향 전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계로 소외되면 정체감의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입니다. 에릭슨은 점성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특정 단계에서의 발달은 기존의 발달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전 단계에서 성취한 발달 과업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라고 불리는 최적의 시간이 있으므로 모든 단계가 계획대로 전개될 때 완전히 기능하는 성격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죠.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 단계마다 개인 내부의 변화와 개인의 환경 사이의 상호 연관성의 변화를 야기하는 심리사회적 위기가 있으며 개인은 이런 위기를 통해 자아의 기능이나 균형을 재정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발달 단계의 위기 해결책은 문화에 따라 달라지고 특정 단계의 심리사회적 위기 해결은 이전 단계의 성패와 직접 직결된다고 하였죠.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8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영아기이고요. 출생에서부터 약 2세 정도까지의 시기입니다. 심리사회적 위기는 신뢰감 대 불신감이고요. 주요 과제는 세상은 안전하고 살만한 곳이라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주요 관계 범위는 모성을 가진 인물이 되는 거고요. 자의 특질은 희망입니다. 주요 병리는 철퇴가 되고 심리상적 발달 단계는 구강기에 해당하죠. 유아기는 2에서 4세이고요. 자율성과 수치심을 심리사회적 위기로 하고 있고 주요 과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독립된 인간이라고 인식하기입니다. 주요 관계 범위는 부모이고요. 자의 특질은 의지, 주요 병리는 강박, 심리상적 발달 단계는 학문기입니다. 학령정기는 4에서 6세이고요. 심리사회적 위기는 자발성 대 죄책감입니다. 주요 과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패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주요 관계 범위는 가족, 자의 특질은 목적이고요. 주요 병리는 억제, 심리상적 발달 단계는 남근기에 해당합니다. 학령기는 6에서 12세이고요. 심리사회적 위기는 근면성 대 열등감입니다. 주요 과제는 기본적 기술을 배우고 타인과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인정과 격려가 필요하죠. 주요 관계 범위는 이웃 그리고 학교의 구성원입니다. 자아의 특질은 유능성, 주요 병리는 비활동성이고요. 심리상적 발달 단계는 잠재기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기는 12에서 22세이고요. 심리사회적 위기는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입니다. 주요 과제는 지속 통합된 자아감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위치, 능력에 대한 명확한 인식입니다. 주요 관계 범위는 또래 집단, 그리고 외집단, 지도력 있는 모형입니다. 자의 특질은 성실이고요. 주요 병리는 거절입니다. 심리상적 발달 단계는 생식기입니다. 성인 초기는 22에서 34세이고요. 심리사회적 위기는 친밀감 대 고립감입니다. 주요 과제는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이고 타인과 감정이나 생각을 주고받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주요 관계 범위는 우정, 애정, 경쟁, 그리고 협동의 대상들이고요. 자의 특질은 사랑, 주요 병리는 메타성입니다. 중장년기는 34에서 60세에 해당하고요. 심리사회적 위기는 생산성 대 침체성입니다. 주요 과제는 자녀 양육과 보호, 다음 세대 혹은 타인을 위해 생산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이죠. 주요 관계 범위는 직장과 확대 가족이고요. 자의 특질은 보호 그리고 배려입니다. 주요 병리는 거부이죠. 마지막으로 노년기는 60세 이상이고 심리사회적 위기는 자아 통합 대 절망감입니다. 주요 과제는 자신의 인생을 만족스럽고 가치 있는 삶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주요 관계 범위는 인류와 동족이죠. 자의 특질은 지혜이며 주요 병리는 경멸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네잎클로버의 행운과 세잎클로버의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핫뚜빠였습니다. 모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감 디자이너 핫뚜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신건강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앞에서 살펴본 정신역동 이론에 대한 간단한 정리 및 요약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프로이드, 융, 그리고 아들러와 에릭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은 무의식적 힘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 인간관, 결정론적 인간관을 지닙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의식을 자각하는 수준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분하였으며 마음과 정신의 구조적 측면을 원초와 자아, 초자로 모형화하였습니다. 원초화는 리비도라는 성적 에너지를 방출하며 쾌락의 원리로, 자아는 현실의 원리로, 초자아는 사회적 원리로 작동합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발달을 성적 본능과 욕구에 따라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재기, 생식기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 놓았죠. 프로이트는 인간의 발달을 성적 본능과 욕구에 따라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재기, 생식기 5단계로 나누어 놓고 인간은 고통과 불안에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심리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방어기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어기제의 사용은 수나 강도, 사용 연령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의 분석심리 이론에서는 인간을 미래지향적, 가변적, 성장지향적 존재로 봅니다. 융은 고도화된 자아를 통한 개성화, 무의식 세계를 강조하였으며 콤플렉스, 인간의 행동과 인격을 형상화하는 원형들 설명하였죠. 융은 자아의 성향을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구분하고 사고, 감정, 감각, 직관 이렇게 4가지 자아의 기능을 토대로 인간의 심리적 유형 그리고 성격을 나누었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의 열등감에 대해 무엇을 추구하는 데 동기가 되고 자기 완성, 성숙, 잠재력 실현의 필수 요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과정에서 선천적으로 우월성 추구의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죠. 생활 양식은 삶의 목표로 우정, 직업, 사랑과 결혼이라는 3가지 생활 가업에 대한 개인의 가치와 태도, 생활 전략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개인을 구분짓는 특징입니다. 아들러는 인간의 성격과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 사회적 관심, 창조적 자기, 가족의 형상, 출생 순위, 가상적 목표 등을 중요한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의 이론에서는 자아의 기능과 성장, 평생을 통해 발달하는 자아 정체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을 점성의 원리로 설명하면서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소개하였는데 그 단계마다 위기에 직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자아의 기능과 균형이 재정립됐다고 하였죠. 인간의 심리사회적 발달 8단계와 위기는 영아기의 신뢰감과 불신감, 유아기의 자율성 대 수치심, 학년 전기의 자발성 대 죄책감, 학령기의 근면성 대 열등감, 청소년기의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 성인 초기의 친밀감 대 고립감, 중장년기의 생산성 대 침체성, 마지막으로 노년기의 자아통합 대 절망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네잎클로버의 행운과 세잎클로버의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핫뚜빠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